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예, 이번 주는 좀 뭐랄까 약간 좀 좋을 만한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 심리 내지는 약세 흐름, 그리고 이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이렇게 조금은 하여튼 좋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했는데, 오늘 코스닥의 어떤 그 성장주들 바이오 중심으로 2차전지, 게임, 인터넷 플랫폼, BBIG 업종이 대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매크로 여건 자체가 안 좋죠. 미국 국제금리 상승이라든지 또 이제 원달러 환율, 환율의 어떤 급등 모습들, 또 이제 나스닥도 지금 6일 연속 빠졌죠. 그만큼 지금 성장주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좋지는 않은 어떤 구간대를 좀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점인데요.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바람잡이를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이제 하락론자라든지 팔아야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어떤 힘이 좀 실리거나 그런 말에 좀 많이 현혹되고 혼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주식시장의 어떤 그 사이클을 이제 여러 번 경험했던 이제 입장 경험하에서, 사실 처음에 사이클 상승장 하락장 오고 또 상승장 오고 하락장 오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겪을 때는 사실 그 어떤 고점권역에서의 어떤 현상들, 또 저점권역에서의 현상들을 정말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인식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인식했다 이미 저도 엄청 거부가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또 이제 저런 사람들의 어떤 말에 힘이 실리고 또 사람들이 또 막 혼을 뺏기면서, 그런 어떤 액션들이 또 물량을 이제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근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고, 시장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도, 시장의 어떤 구간에서도 종목적인 어떤 집중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차후에 이제 또 성공적인 어떤 길로, 투자의 길로 넘어가는 어떤 흐름을 냈던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마바라들에게 이제 혼을 뺏기고 또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식을 내다 던져버리고, 내가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지 못한 채 그냥 이제 뺏겨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장이 항상 이런 구간이 또 오고 또 좋은 시점 오고 이러는데요.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생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멘탈이 강한 자가 성공하는 분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도 참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인데요. 결국 멘탈이 강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분야며 지금이 그 시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4% 빠져서 240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양시장보다 굉장히 작았는데요. 코스피 시장 6.1조, 상승 종목 수 250종목, 하락 종목 수 600여 종목 해서 코스피 쪽은 약법이니까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많이 안 빠졌다는 건데, 보시면 삼성전자도 0.7% 빠졌고, LG엔솔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올랐고,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역시나 또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I, 요 정도 좀 빠졌고 나머지는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방어적이었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오늘 우수수 많이 빠졌고, 또 2차 전지 쪽도 이제 낙폭을 좀 보였죠. 에코프로비엠, LNF도 한 3%씩 빠졌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이제 한 3% 정도 내외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성일 하이텍도 최근에 폐배터리 좋았는데 오늘 7% 빠졌으니까 5일선 깨버렸으니까 약간 좀 변화가 발생된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네이처셀 비롯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레고캠바이오 11%, 바이오 기업들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박셀바이오. 결국 이제 그 성장주 대표격인 이쪽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그냥 이탈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S큐브도 많이 올렸다가 빠지는 건데, 거래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세 하락으로 가는 이제 약세 흐름이죠. NK맥스도 오늘 보시면 많이 빠졌죠. 어디 갔어? 12% 빠졌죠. 하여튼 이런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떤 자금들이 우수수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고, 그건 매크로단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졌죠. 1.8%, 771포인트, 거래대금 5.5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250 종목,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 그래서 양시장 수급 구도는 오늘 좀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6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300억 순매수, 코스닥은 뭐 소폭 양쪽에서 순매도했고요. 선물 쪽은 외국인이 26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그 이슈로 이제 털썩 주저앉았고, 오늘 장중에도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니케이 증시 양봉이긴 하지만 보합 정도, 홍콩이 1.4% 빠졌고, 대만 보합 정도, 뭐 코스피도 이제 보합 정도니까 비슷하게 이제 마감되는데, 상해 증시는 플러스죠. 코스닥이 유난히 많이 빠졌죠. 항생하고 비슷하게 좀 빠졌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빠진 흐름을 좀 보인 대표적인 업종이 됐네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미국장이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이거 뭐 1,400원 가까이 달라붙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유로 달러도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크죠. 그래서 환율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무섭게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 뭐 영향 없죠. 올라가는 추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종목 단으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 단으로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고, 또 이제 침체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거스를 수 없고요.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이런 구간에서 다 빠지긴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뭐 비중을 더 가져갈 수 있거나 또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이제 딱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또 실적적인 부분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잘 좀 버티는 그런 기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차트 흐름도 체크해보죠. 요거 좀 건너뛰었는데, 일단은 뭐 61선 하회에서 코스피 지수 거래대금 거래량 이제 줄이면서, 하여튼 뭐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뭐 해석하기보다는, 이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 나온 부분이 되돌려지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전저점을 깨는지 여부죠. 지금 전저점에 이제 가깝게 좀 다가가는 부분이고, 한 100포인트 정도 지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죠. 지금 빠지면서 급락으로 좀 나오지 않고 여기서 좀 돌려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지금 구간이 그래도 이제 저점 권역을 좀 만들고 있다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내는 게 이제 핵심이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지켜져야 되겠죠. 720포인트, 710포인트 요 정도의 전 저점 부근을 지켜내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꺾이는 뭐 한국 경제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심이 쉽사리 돌려 세우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점의 권역을 만들 정도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좀 반영을 한 1년여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수급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미리 선행적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런 것들 보면. 왜 빠졌지 하면 결국은 이렇게 둔화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스마트한 머니들이 이제 이미 고점권역의 어떤 물량을 상당히 대중들에게 매도하는 어떤 경향들을 보였고, 이 지점이 이제 가장 뭐 핫하던, 주식이 핫하던 어떤 지점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 한 30-40% 정도 빠진 상태의 어떤 지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업종 지수도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되밀리는 형태, 장기 이평, 주봉상의 480주선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어떤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 이제 이런 구간을 보이는 거죠. 이런 구간대 온 거고, 2019년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하면서 돌아섰죠. 그래서 2중, 3중 바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저점 권역은 만들고 있다 보는데, 이게 굉장히 날카롭죠. 반등도 세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되돌리는 것도 개 세게 나오고, 원래 이제 그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오늘 굉장히 약했는데, 뭐 매크로 단의 어떤 움직임들이 작용했고, 또 이제 이 업종의 특성상 이런 모습을 띠는 게 뭐 항상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변동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이제 좀 빠졌고, 종목들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에이벨바이오도 6%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뭐 학회 모멘텀이 있던 종목들이 더 세게 좀 빠지는 경향을 보였고, 들어온 수급이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오늘 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투자 심리상 또 이제 이 종목이 안 좋아서 11% 빠졌다, 6% 빠졌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맥스도 12% 빠졌고, 보로노이 4.7%, 파미셀도 4% 빠졌고, 와, 많이 빠졌네요. 지노맨 컴퍼니 9% 빠졌고, 브리지바이오 테라프틱스도 한 7% 빠지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또 내리는 것도 가파르게 내려가, 변동성이 참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올랐고, 오늘 SK바이오 사이언스도 4.5%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권의 어떤 패턴인데, 바닥권의 패턴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현재. 왜냐면 매크로 단으로도 지금 금리가 짓누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바이오가 가장 타격받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현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빠졌고, 바이오 업종이 이제 세게 좀 빠졌죠. 오늘 해성기에스도 한 7% 빠졌는데, 이건 좀 의미 있죠. 이 장기 이평선이죠. 241선을 음봉으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죠. 좋진 않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패턴의 모습이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같이 좀 팔아버렸네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시 또 회귀하는 흐름이 전개되겠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볼 수 있고요. 대덕전자 4.9% 빠졌고, 오늘 주요한 종목들 심텍 4.7%, 비메모리 쪽의 어떤 주요 종목들도 오늘은 좀 밀리는 형태인데, 이거는 뭐 추세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받쳐주고 있던 종목들에서도 수급 이탈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의 자금 이탈,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모습보다는 듬성듬성 이런 패턴들이 지금
뭐 성장주 쪽에서도 그래도 방어적으로 좀 덜 빠졌던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하방으로 좀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좀 반복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이렇게 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수급이 오늘은 뭐 기관이 들어왔지만 기관이 뭐 상당히 좀 파는 경향도 보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고, 그저 이제 지금은 좀 견뎌야 되는 어떤 구간, 감내해야 되는 구간, 혹은 이제 뭐 이런 구간을 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가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 시장의 어떤 환경상 이런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도 보시면 뭐 과거에 이게 왜 빠졌겠어요? 회사 문제도 없는데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뒤로 이제 올라갔던 것들 보면 결국 이제 갈 기업들은 매크로 단으로 전체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신의 가치를 뽐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제 가치가 또 주가에 또 반영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도 뭐 요거는 좀 빠지도 않았네요. 기관들이 최근에 쭉 사는 경향을 보이네요. 그래서 그럴 만한 기업들을 잘 지금 솎아내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뭐 안정됐다 표현해야 될까요? 횡보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런 구간이 되면 이제 고점대를 벗겨내는 흐름으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하는 모습들을 띄죠. 그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YG 엔터가 이제 확실히 이제 추세적으로 제일 강한 어떤 면모와 수급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어떤 모습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이평선 밀집되고 추세 상승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 뭐 기술적이든 모멘텀이든 지금 흐름상 가장 엔터 중에 탑픽으로 지금 꼽을 수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2차 전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주 탑픽으로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뭐 바이오 플러스 같은 또 개별적인 어떤 호재와 또 실적 증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중소형 어떤 장세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형 중에서 지금 잘 솎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잘 골라낸 기업들은 시장의 어떤 부침에, 시장의 어떤 매크로 단의 흔들림에 움직일 수 있지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땐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 강세 패턴으로 변모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현대차 그룹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 순매수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뭐 악재 외국인들은 기회로 삼아서 지금 보시면 현대차 보십시오. 지금 8월 달부터 거의 6천억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기아도 계속적인 순매수, 현대모비스까지 계속적인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방산주 역시나 오늘 100억대씩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세를 좀 높였고, 코스닥 넘어가면 바이오, 박셀바이오 이제 뭐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크게 했네요. 대주전자재료 빠지긴 했지만 순매수 들어왔고, YG엔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주 중에서 지금 강한 어떤 기조, 또 이제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동국 SNC, 친환경, 또 이제 폐배터리, 뭐 2차전지 이쪽이죠. SM도 수급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파마 리서치, 바이오 플러스가 낫죠. 지금 흐름 보면 이 정도. 그래서 종목별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 채널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글인데요. 참 지금 뭐
태풍도 온다 해가지고 날씨도 참 좋지 않은데 시장 환경이 지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뭐 얼마나 이렇게 필요로 할지, 또 이제 좀 주식 투자로서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걸릴지에 대해서 지금 가늠하기 좀 어려운 어떤 시점이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발생된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긴축의 가속도 흐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맞닥뜨린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가능성들, 패턴들, 그리고 대응의 어떤 방법들, 방식들이 또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해석하고 대응 전략들을 가져오고 있는 많은 분석가들, 사실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판단에 보다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예측이 서로 다 이제 엇갈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지금 같은 구간에선 또 하방을 또 외치는 사람들의 힘이 또 들어가고 뭐가 맞는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 어찌됐든 시장이 하락하고 또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흐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또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감정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또 계좌를 관리하고 뭔가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좀 중요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려드린 글이 이제 그런 내용의 좀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길게 한번 썼는데요. 한번 좀 못 보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어떻게 될 거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무슨 종목이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이제 마인드라든지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지금은 견뎌내는 구간입니다. 기업에 문제가 없는 매크로의 부정적 환경, 지금 그런 환경이죠. 결국 투자의 장기적인 성과에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매크로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면서 이렇다 저렇다 또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견뎌내는 구간이다. 그리고 하락할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자신의 투자의 그릇을 넓혀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투자의 고수들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봐도 하락할 때 배우는 게 가장 크다고 하고, 그때 이제 실력도 올라가고 또 추후에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멘탈적인 부분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어떤 반드시 지금을 이겨내서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날을 한번 기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또 좋은 방향에 대한, 그리고 현명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퇴근길 주의하시고요. 태풍이 아직 서울에는 그렇게 세게 밀어닥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밑에 지방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시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